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 기획 파트 백종주 과장입니다. 지난달 7월 스마트 제안서가 오픈되었는데요. 모두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계시죠? 아마도 영업 현장에서는 스마트 제안서에 표시되는 수수료비 예시가 어떤 담보와 어떤 담보가 합산되어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이 꽤나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내용 말고 이 좋은 스마트 제안서를 들고 정말 고객 앞에서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화법 교육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의 제목, 마음을 움직이려는 자, 스마트 제안서로를 줄여 마음자로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교육은 수술비가 부족한 40대 남성 고객에게 주요 치료비를 중심으로 상품을 제안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 좀 더 현실감 있는 교육 진행을 위해서 저희 파트 조연아 연구원님께서 하이플래너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지금까지는 고객님께서 가입하시고 유지해 오신 보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보장 분석 결과와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장 부러웠던 건 고객님께서 그동안 병원을 거의 가시지 않고 또 보험금 청구도 거의 하지 않으실 만큼 정말 건강하게 지내오셨다는 점입니다. 고객님,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타먹지도 않을 보험에 돈을 더 쓰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제안서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고객님이 지독하게 건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병원에 자주 가고 아픈 분들에게는 보험료를 비싸게 받거나 아예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님처럼 병원도 거의 가지 않으시고 보험금 청구도 없으신 이른바 초건강체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해드리는 상품 이름에도 건강고지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최근 10년 동안 특별한 치료 이력이 없는 정말 건강한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프리미엄 할인 플랜입니다. 아프고 난 뒤 가입하시려고 하면 지금 보험료로는 절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제안서를 통해 어떤 경우에 얼마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 쉽고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객님이 현재 유지하고 계신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크게 3가지 보장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암, 뇌, 심장질환입니다. 왜 이 3가지를 준비해야 할까요? 암, 뇌,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가장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또 발병률도 높고 한 번 발병하면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비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대 질환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진단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진단금은 말 그대로 진단만 받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만 받아도 보장이 되니 참 든든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단 이후의 치료 과정입니다. 치료가 시작되면 수술비, 입원비, 약물 치료비 등 실제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금만으로는 치료 과정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단만 받고 끝나는 보장이 아니라 실제 치료 과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주요 치료비 중심으로 설계를 구성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만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암을 이겨내기 위해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 치료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암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 주사나 약물 형태로 암을 치료하는 항암 약물 치료, 그리고 치료 후 남아있는 암을 없애거나 전이를 예방하는 항암 방사선 치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제안해드리는 설계로 가입하신다면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중 어떤 치료를 하시더라도 치료별로 1년에 2천만 원 이상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수술을 하신다면 2천만 원, 수술에 항암 약물 치료까지 하신다면 4천만 원을,
수술 항암 약물과 더불어 항암 방사선까지 치료를 진행하시면 최소 6천만 원 이상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내 보장은 방금 전 암과 다르게 진단금을 1,000만 원 정도 넣어서 설계해드렸습니다. 암은 일반적으로 진단 후 수술이나 항암 약물, 방사선과 같은 치료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지만 쉽내의 경우에는 진단만 받고 수술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이나 입원 치료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진단금을 기본적으로 넣어 놓았고, 진단금은 고객님의 희망에 따라 조금 더 보장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쉽내 보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진단금 1,000만 원에 쉽내 질환 관련 수술이 동반된다면 2천만 원을 더해 진단금 수술비 합산 최소 3천만 원 이상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를 구성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혈전, 즉 핏덩이로 막혀있는 혈관을 뚫는 혈전용의 치료 시 2천만 원을 추가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큰 병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수술도 보장받으실 수 있게 채워놓았습니다. 수술이 많은 질병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수술하는 질환, 바로 백내장인데요. 백내장은 어떤 중대한 원인으로 찾아오는 병이 아닌 대부분 노화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백내장을 겪을 수 있는 거죠. 백내장으로 수술하시게 된다면 한쪽 눈당 50만 원씩, 양쪽 눈을 다 수술하시면 100만 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이 밖에도 젊은 나이에도 많이 발생하는 디스크 수술 시에는 80만 원, 맹장염이라고도 하죠. 충수염 수술 시에도 80만 원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3대 질병을 질병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이 이루어지는지 좀 더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3대 보장, 암, 뇌, 심을 질환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통계에 따르면 평생을 살면서 3명 중 1명은 암을 만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최근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72.1%까지 올랐다는 점인데요. 이제 암의 핵심은 생존이 아닌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 진단금은 제가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암에 걸리면 이 3가지, 2번 수술, 3번 항암 약물, 4번 항암 방사선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하실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바로 수술합시다 라고 한다? 천만다행인 경우일 겁니다. 비교적 초기에 발견해서 바로 제거가 가능한 경우라 바로 수술을 하자고 하시는 거일 테니까요. 암 수술을 한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배를 열어 수술하는 개복수술, 이런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 요즘에는 그런 개복술보다는 몸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하는 복강경, 흉강경 수술이나 여기서 더 발전해서 의사가 정밀한 로봇을 조정해 암을 제거하는 로봇 수술이 대세입니다. 로봇 수술의 경우 대표적인 비급여 수술로 보통 1,000만 원 내외가 드는 수술이지만 실손보험을 가입해 놓으셨으니 실손에서 70% 정도 돌려받으시고 이 보험에서는 3천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꼭 로봇 수술이 아닌 복강경으로 수술하셔도 동일하게 3천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바로 수술이 불가하다면 암이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는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경우 최근에는 약물을 통해 암 크기를 줄이는 항암 약물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최근에는 부작용이 많은 일반 항암 치료를 넘어 암세포만 정밀하게 타격하는 표적 항암 치료, 몸의 면역력으로 암과 싸우게 하는 면역 항암 치료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설계안으로 가입하시고 어떤 치료에 상관없이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연간 2천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남은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전이를 막기 위해 항암 방사선 치료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양성자 치료, 꿈의 암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 등 어떤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든 연간 2천만 원이 보장됩니다. 암 보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암을 진단받고 수술하게 되신다면 2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를 하게 되시면 추가로 2천만 원,
여기에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진행하시면 추가 2천만 원까지 총 6천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진단금은 한 번 받고 나면 땡 하고 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플랜의 주요 치료비 보장은 한 번 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 1회 새롭게 리필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암 투병 기간이 2년, 3년으로 길어지더라도 치료에 따라 보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라 부르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병률이 4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가 25%, 혈관이 좁아지는 뇌동맥 협착이 11%,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8%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은 암과는 다르게 진단을 받더라도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정기적인 검사로 변화 여부를 관찰만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발병률 2위인 뇌동맥류가 발견되어도 경도에 따라 당장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치료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진단금 1천만 원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이 진단금은 뇌동맥류뿐만 아니라 뇌경색, 뇌동맥 협착, 뇌출혈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발병률 1위인 뇌경색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경색은 주로 혈전이라는 피떡이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혈관이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처치는 머리를 열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혈전용해제라는 약물을 이용해 혈관을 막은 혈전을 녹여주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이 혈전용해 치료를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이 보장됩니다. 만약 이 혈전용해 치료를 통해 혈전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수술을 통해 남은 혈전을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을 하시거나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삽입술 같은 수술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술까지 받으시게 되면 추가로 2천만 원 이상 보장됩니다. 또한 이러한 중증 치료를 받으시고 경과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되면 추가로 1천만 원이 보장됩니다. 제가 진단, 수술, 입원을 나누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진단받으시고 혈관을 막은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 치료를 했습니다. 이후 남은 혈전을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을 하시고 경과를 살피기 위해 중환자실에 하루 입원했다고 가정한다면 뇌경색 진단금으로 1천만 원, 혈전용해 치료 2천만 원, 혈전 제거 수술 2천만 원, 중환자실 입원 1천만 원으로 총 6천만 원이 보장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처음에 지급되는 진단금은 1회 지급 후 사라지지만 혈전용해 치료나 수술비, 중환자실 보장은 매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발 위험이 높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 현실적이고 든든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 이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심혈관 질환 보장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아직 건강하셔서 심장 관련 이야기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역시 앞서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처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나 시술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이 발병률 38%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인데요. 이러한 협심증의 경우에도 진단 후 약물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당장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심장질환 관련 진단금도 1천만 원 구성해 두었습니다. 앞서 협심증을 예로 들었으니 계속해서 협심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협심증을 진단받으면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통해 좁아진 혈관의 경과를 지켜보게 되고
이 약물 치료로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수술이 바로 스텐트 삽입술입니다. 협심증이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좁아진 심장혈관에 스텐트라는 금속막을 삽입해서 다시 피가 잘 흐르도록 하는 수술이 바로 스텐트 삽입술입니다. 이 스텐트 삽입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수술 상위 10개에 항상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이러한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하실 경우 수술비로 최소 2천만 원 이상 보장이 가능하고 꼭 이 스텐트 삽입술뿐만 아니라 혈관을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과 같이 심장 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진행하실 경우 최소 2천만 원 이상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장 관련 수술 직후에는 중환자실로 이동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환자실이라고 하니 엄청나게 위중한 상태 같죠? 물론 위중한 경우에도 중환자실을 가지만 이런 심장 관련 수술을 한 직후에는 경과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중환자실에 하루 정도 입원하여 경과를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수술 직후 중환자실을 이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제가 심혈관 보장에 대해 진단, 수술, 입원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협심증과 스텐트 삽입술을 중심으로 보장 예시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스텐트 삽입술을 하고 1년 뒤에 재협착, 그러니까 혈관이 다시 막혀 재발해서 수술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협심증을 진단받으셨으니 최초의 진단금 1,000만 원, 그리고 스텐트 삽입술로 수술비 최소 2천만 원 이상, 경과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을 이용하셨을 테니 1,000만 원까지 총 4천만 원 이상을 보장받으실 수 있고 이후 재협착으로 인한 수술 2천만 원과 중환자실 이용에 따른 1,000만 원까지 더해서 총 7천여만 원 이상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 또한 진단금은 한 번 보상받고 소멸되지만 진단 후 동반되는 수술, 중환자실에 대한 보장 내용은 매년 계속해서 보장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아무래도 진단비보다는 수술비 중심으로 설계를 구성했다 보니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질병, 수술 중심으로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비교적 높은 확률로 경험할 수 있는 수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하면 빠질 수 없는 대장 용종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계시니 아마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실 텐데요. 주변 직장 동료분들 중에 대장 내시경 하다가 무록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때 말하는 무록이 바로 대장 용종입니다. 이 대장 용종은 대장암의 씨앗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내시경 중 발견하게 되면 대부분 바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대장 용종을 제거하시면 질병 수술과 종수술 2종에서 보장이 가능해 총 80만 원이 보장됩니다. 다음으로 담석증입니다. 담석증은 쓸개라고도 불리는 담낭에서 분비되는 담즙이 돌처럼 굳어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 담석증으로 인한 담낭 절제술이 우리나라에서 제왕절개 수술 다음으로 많이 하는 수술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꼭 수술 보장이 필요한 질병인데요. 만약 이렇게 담석증으로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되면 역시나 질병 수술과 종수술 3종에서 보장이 되고 최대 23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흔하게 발생하는 백내장, 축농증 등으로 수술하시게 되더라도 매회 50만 원씩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마트 제안서 화법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진단금은 설명이 쉽고 지금 담보 구성으로 판매한 시기도 오래되어서 우리 하이플래너님들께서 잘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주요 치료비는 아무래도 특약 속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서 설명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 오늘 교육을 주요 치료비를 중심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화법이란 게 100% 정답, 이대로만 하면 계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전달해서
고객을 설득하느냐가 핵심일 텐데요. 오늘 교육에서 이루어진 화법 내용과 하이플래너님 본인이 체득하고 계신 화법을 잘 조합하신다면 더욱더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 제안서가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제안서로 성과 가득한 영어 활동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